다음 내용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 관련된 개정 건의 내용이 있다고요? 예. 이충훈 시장님이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용이 그 SK 산업용수 취수에 관련돼서 상생협의안을 그렇죠. 말씀하신 그 내용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네. 이충훈 시장님이 상생협약 세약서에 서명을 하시면서 SK 측에 여주의 반도체 산업단지, 로봇단지, R&D 센터 이런 거 요구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주는 기존의 법으로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여주시를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원보전 권역으로 그의 지역은 성장관리지역으로 바꿔달라. 산업단지 공업용지 조성 면적을 당초 6만 제곱미터에서 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것들을 조정해달라는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저는 이게 된다라면은 여주시가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주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희망을 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충훈 시장님이 이 거지 적극 찬동하고요. 4년의 시정 통해서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바꿔낸다라면은 그 업적은 대단한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충훈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죠? 예전 우리 여주시 전 시장님들은 정부에 건의 안 했느냐? 했습니다. 옆에 광주, 이천, 가평 이런 지역과 같이 협력해서 수도권 정비법 개정하자라고 노력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부는 바꿀 수 없다. 국토개발법에 의해서 여주는 옥동자가 태어날 수 없도록 묶여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이충훈 시장님께 수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방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 실현 가능한가도 우리가 보고 또 이충훈 시장님이 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면 이것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거 예전과 똑같이 인기 영합적 발언에 불과할 거다. 전 그렇게 의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시장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뭐라고요? 말짱 도루묵. 근데 이번에 묵혔던 거 못 풀었어. 근데 이번에 그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남한강 이 여강을 우리가 무기화 삼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또 그 경기도정 입장에서도 김동연 도지사 입장에서도 용인의 반도체 SK 클러스터 반도체 그거에 기동하는 게 여러모로 일자리나 경기도 발전에도 좋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주에서 물 공급하는 거에 협력해 줄 수 없다라고 무기를 삼으면 충분히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충훈 시장님이 그 상생 협력 방안 그 협의하러 가셔서 그 말씀 너무 그때 설명 안 했어야 돼. 끝까지 버티면서 뭐 바꾸 설명을 해야지. 그건 아쉽더라. 방안 협의 정도야 MOU 정도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면 당장 그 설계도 들어갈 테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반려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시장님이 사인 안 하시면 돼요. 그거에서. 근데 이게 왕대리에 여기 취수장이 그 허가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약 3분의 2는 허가 득한 것 같아요. SK건설이. 나머지 그 뒷부분에 대한 몇 가지 허가권이 있는데 나머지 허가권을 가지고 과연 SK하고 제대로 된 협상이 되겠느냐. 또 SK만 협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하고 또 협상이 남아있는 거죠. 수도권 정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앵간한 정도로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충훈 시장님 머리띠 묶고 저기 국토부 환경부 들어가서 텐트 치고
그거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식 투쟁하셔야 된다고 보고 우리 여주 시민들은 결사대 조직에서 지금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네, 용산 정부 여기 대통령실 앞에 거기를 차 타고 가지 마세요.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어떤데 보니까 요새- 삼보일보도 뭐 삼배일보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해. 아니 요새 요즘에 100년 대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전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 아닌 그러면 못 풀어요 묶인 거. 요새 이제 윤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시니까 네. 거기에서 뭐 말씀하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기다렸다. 우리가 기자로 이렇게 가가지고 저 시장님께서 시장님이 가서 그럴 수 있죠. 뭐 아니면은 또 아니 거기 기자만 갈 수 있고 기자는 초청받지 않는. 그러면 문 밖에서 하면 되지. 문 밖에서 도시토핑이니까 문 안 말고. 지금 문제는 그거잖아요. 난 문자관 소리 아니고 그 정도 각오하지 않으면 이거 안 풀립니다. 예? 동의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시행령 개정에서 수도권 정비법, 그 정비보존법 이 시행령에 관해서 결국에는 모든 내용은 다 그거로 있잖아요. 규제를 완화해달라 하는데 이제 그 좀 측면은 그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진짜 거의 1,500만, 2,000만의 시민들의 그 식수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고통을 받아왔다는 거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주가 인구 소멸될 되고 지금 여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동력을 만드는데 시행령 개정이나 이런 거에서 진짜 그 민선 8기가 진짜 아주 이번 계기를 해서 왜냐면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뭐 도의원, 그 인근 뭐 국회의원들이 다 해서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근데 선거제마다 하잖아. 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왜냐면 우리한테 무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가 있을 때 무기를 잘 활용해서 네? 우리도 같이 경기도민인데 그리고 수도권 시민인데 우리는 그거 하나로 다 몇 수십 년을 이렇게 정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이거를 계획을 잘 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가 있다면 이것의 TF팀이 공무원들 또 저기 뭐 유관기관 아니면 전문가들 해서 시민들 중에서도 또 뜻 있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TF팀이 좀 꾸려져야 된다 이거. 왜냐면 이건 우리가 안을 내오는 거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첫 번째,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걸림돌이 됐던 거 뭐 이런 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 일단 내오고 시장님 혼자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서 내오면 같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팀이 꾸려져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좀 신속하고 또 좀 아주 뭐랄까 전문적이고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해서 하는 사실 어떤 위원회보다 더 아주 신속 뭐 전문가 참여 뭐 이 복잡해 내용 다 나와 있어 사실은. 좀 그 점에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 비행기장 문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축구 국가대표 훈련장 이게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화장장 문제 있죠. 야 여기에 의원들 다 나가고 지역의 사회 단체장이라는 사람들 다 가가고 이천 거기 뭐야 시청 가서도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거기 협조 공문 시에서 딱 날리니까 여주시 전역이 현수막 바다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보여주는 정도이겠지만 이렇게 여주 시민 전부의 힘을 끌어모아서 이거 꼭 실현하겠다. 전 이런 내용들로 좀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안 되면은 그건 뭐 당연한데 전 안 되면 거기는 너무 어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체계적으로 아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체계적으로 해야죠. 안 되면은 이거 또 전임시장들도 마찬가지로 뻥 까서 미안해요. 요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평가 받으세요. 아니 이 문제는 이전에 뭐 다른 시장이나 의원님들이 했던 거하고 분명히 틀리게 우리가 이 키를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그럼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다 전 시민들이 해서 뭐 훈련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시장님이 좀 더 아니 나는 거기 사회단체장님들한테 3부 1부 고속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에서 사인 딱 내면 대만은 이런가 시하고 손발이 나는 했잖아요. 이 사람도 이거 시하고 손발이 맞는 거잖아. 근데 요렇게 우리 여기 현수막 붙이는 걸로는 결코 그렇죠. SK나 정부가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즉사생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범을 보여야죠. 사회 단체장들이 먼저. 아니면 좀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이충우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 상위법을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입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성교 의원께서 사실 양평 삼선 군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양평도 마찬가지로 규제 지역에 많이 광주 묶인 이천. 지역인데, 그러면은 아마 사안을 바라보는 과정이 비슷할 그렇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김성교 의원님이랑 짝짝꿍이 국회, 짝짝꿍이죠 말고. 짝짝꿍이죠. 굉장히 얘기가 잘 통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이 어떤 멋진 결과물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풀어내면은 굳이 여주 시민들이 모두 머리띠를 둘러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니야, 그렇게 갖고 안 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핵폐기물 방패장을 여기 막았던 부안. 어떻게 부안이죠. 어떻게 막았어요? 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생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죽을 각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았다는 거죠. 방패장 문제는 우리 정부가 풀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자기 지역에 대한 미래는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이 힘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분들의 힘은 저는 여주 시민들의 단결되는 힘에서 나온다. 이게 밑받침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만큼이라도 우리는 정부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서 이거 바꿔냅시다. 여주의 미래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도요, 여주의 자연환경 충분히 지켜질 수 있고 남한강 수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환경연에서 지독하게 일한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 고치고 여주의 거기 환경 또 똑같이 지켜내는 활동 같이 하시자고, 여주 시민들하고. 네. 이 정도로 각오를 밝히면 될까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드리고 싶은데 우려되는 건 딱 한 가지. 저는 조금 예전에 지금 우리가 여주시로 다 전환될 때 온 동네에 관변단체들 비롯해서 다 시 창성하고 그랬는데, 사실 시가 되고 나서 시민이 피부로 못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시행령 시행령 변경이라든가 또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것들을 너무 관주도에서 너무 이렇게 예전에 우리가 시로가 전환할 때처럼 이렇게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양평하고 여주가 제일 많이 남한강에 접해 있어요. 사실 이천이나 광주도 묶여 있지만 거기는 이천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많은 공장이나 큰 산업시설 거기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하고 같이 하되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는 많은 지역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풀 수 있으려면 우리가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이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이 틀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예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일이 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렇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벌써 사고라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준비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추진해서 여주가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선 8기에서 느낀 거 풀어서 옥동자가 될지 옥동여가 될지 모르지만 저 A 좀 나와봅시다.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렇죠. 웃긴 거 제대로 풀면은. 아니 부차장님, 이 문제만 풀면 사실 다른 시청사 문제니 이런 거는 사실 그게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규제를 푸는 거는 발전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초가 되는 거예요. 이 시초를 누군가는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놨다는 거는 다른 어떤 공약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거죠. 우리 여주 시민들이 수도권 서울 사람들은 우리가 죄졌어? 그렇죠. 왜 우리가 맨날 희생해야 되는데,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예요, 진짜. 이번엔 무리가 있으니까 꼭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덧붙이실 말씀이나 또 연계돼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 내가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할 말은 많지만, 다른 내용 나올까봐.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네, 그러시죠. 이 내용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기사 내용에서 공직자 전용
청렴 신문고 운영이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혹시 뭐 이 기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송 시장님이 네. 청렴한 여주시 건설을 위해 본관 일진 신문 보관함 옆에 직원 전용 청렴 신문고를 설치 운영한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요. 네. 직원 전용 청렴 신문고는 갑질 관행, 상급자의 부당 지시, 수당료비 부당 수령,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항 등을 근절하기 위함으로 제보 사항은 즉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엔 공직 감찰 활동과 조사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좋기는 한데 네. 저도 뭐 이거 기사를 보고 나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네. 그 7기 때는 이런 거 없었어요? 내부 감찰이나 아니면 이런 거 아니, 신문고 운영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문고가 아니라 내부에서 내부에 있는 뭐 신문고가 아니라 큰 제도가 있지 않나요? 그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시민이 갖다가 참여하는 게 신고를 하고. 이건 지금 이거는 그냥 그 내부에서. 저는 이거 공무원 사회 내부에 대한 뭐 기강을 좀 높이기 위한 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보면은 상급자의 부당 지시. 그러면 우리가 요즘 공무원 사회가 직급 체계 아니겠습니까? 또 나이 드신 분과 적으신 분들 이런 부분 속에서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이 여주시 공직사회에 없을까요?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이드에서 들은 얘기로는 젊은 공직자들이 여주를 떠나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뭐. 부당 지시. 예? 근데 이거 개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다고 개기다가 또 진급하는데 문제 있지.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건 뭐 사실 여주가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 조직 안에서라도 공무원 그 조직 안에서는 다 있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막 이런 제도가 뭐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동안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당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조직 문화에서는 뭐 다 있는데 어느 지역이나 다 있지만서도 여주가 유독 그런 게 강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많이 듣죠. 뭐 제 주변은 맨날 거기 여주시 공직을 욕하는 사람만 있나? 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누구를 뭐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올바르게 공정과 정의를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와 맞게 이렇게 가보자. 그리고 또 사실 뭐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시민들이 공무원 응대라든가 이런 거 서비스에서 느끼는 그 뭐랄까요 불편함 아니면 좀 부족함 같은 거를 이런 걸 통해서 좀 대민 서비스도 좀 향상시키고 또 내부적으로 좀 일을 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작하시면서 민선 발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어떤 분위기 일신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근데 요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실제 시행해서 어떤 거기 효과 이런 것들이 과연 발휘될까 이런 거에서 조금은 갸우뚱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이게 어느 부서가 담당하는 거고 오늘 감사과에서 담당하죠. 감사과에서요? 그래.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다 당연히 하겠죠. 여주 감사과 되게 물방울이었는데 여주에 비리 공직자 있었을 때 그리고 전 이것들이 분기별로 어떻게 되었는지 여주 시민에게 저는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공개를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만약에 A 공무원이 이제 제보가 돼가지고 만약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게 뭐 실명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해버리면 이 사람이 낙인 찍히면 다시 이제 뭐 승진이나 이런 일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공개는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다만 그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걸 적절하게 그러니까 A 누구에 대해 이렇게 했다 이런 정도. 그럼 그거 하면은요 기존에 했던 방식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감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 시민들이 제보합니다. 의원을 통해서도 하고요. 직접 제보도 해요. 갖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과를 통해서 사실 처리되길 바랐는데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만족할 만한 거 없었고 저희가 청와대로 민원 넣어가지고 밑으로 여주 감사과로 오는 처리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별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과 다른 거라면 이게 개혁 방안이라면 여주 시민을 위해서 개혁 방안이고 또 이 내용을 보면 여주 공직자 내의 민주주의와 내부 관계 이런 것이 거기 실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군대도 민주화 군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조사까지만 하고 사실 발표가 없다면 그렇죠. 용두사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만 있다면 방법적으로 뭐랄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안이었다. 누구에게는 이름 땡 가리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여주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에 더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기풍으로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저는 이것들이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자식도 죽여야 되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그거는. 예, 사실 대부분 이제 그 실무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그 열심히 일하시고 훌륭한 그렇죠. 공직자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많이 제가 있죠. 업무적으로 만난 분들은 그렇죠. 대부분 다 열심히 일하고 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제 저런 갑질 관행이라든지 상급자의 부당 지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상급자를 견제하기 위한 그 도구라고 보거든요. 부당한 것에 대해서. 네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악용돼서 네. 뭐 어떤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건 조사를 그런- 통해서 밝혀야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저는 여주시 공직자 저는 숫자가 여전히 저는 한 1% 되는데요.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1%가 아니라 10%죠. 시민의 전체 시민의 전체 시민의 인구수로 보면 약 1% 되고 타도시에도 되게 그 정도인데 약간 여주시는 조금 더 숫자가 많아요. 타도시에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을 보면 그렇지만 저는 공직자가 거기 많아지는 거는 여주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더 풍부해진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주시 공직자 수가 더 앞으로도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먹는 공직자 또 많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 공직자의 진짜 숫자는 적은데 날로 먹는 공직자들 숫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잘 부분은 나가다가 그 당근만 줄 거면 당근만 주든가. 당무가 채찍이죠.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 공무원 사회 스스로도 아실 거고, 시민들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 이 제도가 실현된다라면은, 하려면 구체적인 방안까지를 나왔을 때, 이 제도를 통해서 여주의 공직기관을 제대로 쓰고, 여주 시민들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는 발전된 여주 행정이 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파이팅. 네. 날로 먹는 공무원들 반성. 이 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세요. 네.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말로다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여주시의 웬만한 뭐 기관, 뭐 기업, 뭐 사회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조직 중에 사실 공무원 사회만큼 그렇게 큰 조직이 없어요. 그렇죠. 여주시에 제일 큰 사실 뭐 큰 기업이라봐야 뭐 200, 300명. 그래서 여주시 공무원 조직이 엄청나게 큰 조직이고 또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을 비롯해서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성이나 그렇죠. 우리 사회를 더 바꿔가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주에 오랫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는 시장님들이나 이렇게 단차장님이 바뀌셨을 때 잠시 그러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그 직원전 청년 신문고를 통해서 이 공무원 사회를 좀 이렇게 일시나 민선 8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이런 거가 좀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뭐 이 정도로 마무리. 또 할 말은 많지만 이것도 이 정도로.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